자, 우리 122쪽. 나 그걸로 했다고. 자, 122쪽 보시면 설명하는 글쓰기 다 폈니? 다 폈어요? 자, 설명하는 글쓰기. 우리 지난번에 설명하는 글 읽고 논증 방법도 봤어. 그래서 그때 간단하게 설명하는 글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요. 자, 설명하는 글은 어떻다? 일단은 첫 번째, 내 의견이 아니라 객관적이다. 그리고 두 번째, 정확한 사실만을 쓴다. 자,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서 거기를 기반해서 써야 되고, 내가 자료를 끌어다 썼으면 출처도 밝혀줘야 돼요. 또 세 번째, 자, 문장의 길이가 너무 길면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명료하게 써야 한다라고 했고요. 네 번째, 자, 그리고 단어도 어렵지 않은 단어를 써야 돼요. 평이성. 만약 내가 어려운 말을 써야 되면 다시 한 번 더 정의의 설명 방법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그랬지? 자,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 우리 믿을 수 있는 자료들을 찾아서 그 자료에 기반해서 써야 되고,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문장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지 않게. 만약 문장을 너무 길게 썼으면 어떻게 해야 돼? 고쳐쓰기 할 때 문장을 나눠서 짧게 줄여줘야 돼요. 자, 단어도 내가 예상 독자 수준에 맞지 않는 한자어를 썼다면 더 쉬운 말로 풀어줘야 돼요. 자, 그래야 잘 쓰는 거야. 그리고 다섯 번째, 체계가 갖춰져 있다. 그 체계에 맞게 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처음 부분에 뭐 한다? 흥미 유발하고 설명 대상 소개한다. 그래서 관심 끌어주고 이거에 대해 알아보자. 살펴보겠다. 요 말이 나오면 처음이 끝난 거고, 중간에서 구체적인 정보, 자, 이 대상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설명 방법을 써서 이 특성이 잘 이해되도록 설명해주고, 끝에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서 뭐 한다? 당부하거나 제안하면서 마무리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진짜 설명하는 글을 써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때 우리 앞에서 배웠던 설명 방법, 자, 대상의 특성에 맞는 설명 방법을 잘 활용해야 돼요. 자, 그래서 글을 고쳐 쓰는 방법을 학습하게 될 건데요. 쓰고 나서.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친구가 설명하는 글을 쓰는 과정을 따라가면서 글을 쓰는 방법과 과정도 알고 고쳤을 때 어떤 것들을 점검해야 되는지도 찾아볼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설명하는 글의 개념과 설명하는 글을 쓰는 방법. 자, 설명하는 글은 자, 독자가 어떻게 쉽게 어떤 대상을 잘 이해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야. 이해가 잘 되게 쓴 글이 잘 쓰여진 설명하는 글이야. 또 그래서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서술해야 한다라고 했죠. 자, 설명하는 글을 쓸 때는 제일 먼저 주제와 목적 예상 독자를 정하게 되는데, 사실은 내가 쓰기 목적이 정해져 있다면, 예를 들면 나 설명하는 글 쓸 거야. 정보 전달, 설득하는 글 쓸 거야. 아니면 나 정서 표현하는 글을 쓸 거야. 자, 목적이 정해지면 글의 갈래도 정해져요. 그리고 나면 뭘 하냐면 예상 독자를 정해야 돼. 왜냐면 예상 독자의 수준이나 흥미에 맞는 주제를 잡아줘야 돼. 그래야 내 쓰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내 쓰기 목적이 뭐니? 내가 뭔가를 표현할 거야. 정보를 전달하든 설득을 하든 정서를 표현하든 독자가 이걸 읽어줘야 쓰기 목적이 달성돼요. 그래서 설명하는 글을 쓰려고 할 때 목적은 이미 정보 전달, 설명하는 글 쓰기로 정해져 있죠? 그럼 두 번째 뭐 해야 돼? 예상 독자의 수준이나 흥미나 관심사나 요구사항을 분석해야 돼. 그래서 이 친구들이 원하는 걸 써주게 됩니다. 물론 나의 관심도 있어야 되지만, 그래서 예상 독자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해서 주제나
글감을 정하게 돼요. 자, 그리고 내가 이걸 정했어. 주제 정해졌어. 그럼 내가 아는 걸로 쓰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을 찾아야 돼요. 자,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씁니다. 자, 짜임이 처음, 중간, 끝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자, 짜임새 있게 자, 처음 부분에 들어갈 내용이 다 들어있는지, 중간에서 빠뜨린 건 없는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아니면 주제와 맞지 않아 뺄 부분은 없는지, 자, 끝에서 요약 정리 잘하고 당부도 했는지, 자, 요 짜임새 맞춰서 잘 써줘. 자,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대상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설명 방법을 써줘서 이해를 높여줘야 돼요. 자, 설명하는 글을 쓰는 과정. 이거 모든 글을 쓸 때 다 기본이야. 제일 먼저 뭐예요? 일단 모든 글. 그렇지. 글을 쓰든 말을 하든 다 계획이 첫 번째. 우리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글의 목적. 우리 이미 목적은 정보 전달, 설명하는 글 쓰기로 정해졌어요. 그래서 종류도 정해졌죠. 목적은 정보 전달이야. 그럼 글의 종류는 설명문이야. 그리고 나면 예상 독자를 분석해요. 나 어디에다가 쓸 거지? 그럼 이걸 읽을 사람들이 누구지? 예상 독자의 수준과 흥미, 요구, 관심사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주제를 정해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즘은 워낙에 많은 매체가 발달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매체에 글을 올릴 건지도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인쇄 매체에다 글을 올릴 때는 내가 이해를 높이기 위한 사진이나 그림, 도표 정도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꼭 인쇄 매체가 아니라 블로그나 학교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릴 수도 있어. 이럴 경우에는 링크를 걸어줄 수도 있고 동영상을 올릴 수도 있고 다양한 자료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주제, 목적, 예상 독자, 그리고 매체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리고 나면 자, 어떻게 해야 돼? 정확한 정보를 모아줘야지. 자, 다양한 매체에서 정보를 수집해요. 대신 어떤 매체? 믿을 수 있는 매체. 전문가가 썼다. 아니면 권위 있는 기관이 조사했다. 요런 것들이어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이버 지식인 같은 데서 검색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출처가 분명하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출처가 분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믿을 수 있어야 하고 자, 그리고 기왕이면 최신의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정보로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출처가 분명하고 믿을 수 있고 최신의 것을 모아서 그 중에서 내가 쓰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정보를 골라줘야 돼. 자, 그럼 어떤 거 고를 거야? 내가 쓰려는 목적에 맞는 거. 그리고 예상 독자 수준에도 맞는 거. 그러면서 주제와 관련이 있는 거. 자, 얘네들을 고를 거고, 자, 골라내고 나면 출처와 함께 정리를 해둡니다. 자, 이제 생성은 뭐라고? 수집하고 정리까지가 생성. 그리고 나면 얘네들을 어떤 순서대로 집어넣을지 생각해야 되겠죠? 이게 조직학이야. 자, 어떤 순서대로 글을 쓰겠다 하는 게 개요 작성입니다. 이 개요를 작성할 때 처음에 어떤 내용 들어있다. 중간 1에 뭐, 중간 2에 뭐, 중간 3에 뭐 넣고 끝은 요렇게 마무리해야지 하는 게 개요 작성인데 어떤 내용 들어갈지 우리가 이미 표로 정리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부분에서는 이 말의 정의를 뜻을 밝혀줘야지 하면 어때요? 자, 어떤 자료 써야 되고 그 부분에 어떤 설명 방법 쓸 건지까지 정리해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의 종류 하면 분류 구분 이렇게 옆에다가 같이 정리해 주는 거야. 자, 그래서 개요 작성과 그리고 어떤 설명 방법 쓸 건지 어떤 자료 어디에 넣을 건지까지 정리가 다 끝났으면 이 개요표를 보면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개요에 맞게 설명하는 글을 써요. 그리고 점검하고 고쳐쓰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주의할 거 점검하고 고쳐쓰기가 맨 끝에 들어있다고 처음부터 우리 중간 단계에 갔는데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참아야 돼? 안 참아. 바로바로 고칩니다. 우리 고쳐쓰기는 글쓰기 시작부터 완전히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왜 맨 끝에 들어있냐? 고치다가 썼어. 그리고 완성됐다 할 때까지 계속 고치라는 뜻이야. 그래서 맨 뒤에 넣어준 거야. 자, 고쳐쓰기는 뭐다? 글쓰기 전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요, 고쳐쓰기는 잘못을 찾으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쓴 글이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까? 어떻게 하면 독자가 더 잘 이해할까? 이게 목적이야. 그래서 전 과정에 거쳐서 이루어지고요. 자, 글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더 나아지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좀 더 이해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독자가 쉽게 받아들일까? 요걸 생각하고 고쳐야겠지? 자, 그럼 오른쪽. 자, 고쳐쓰기의 개념과 방법. 자, 고쳐쓰기는 여기도 나와 있죠. 자신이 쓴 글을 주제와 목적에 맞게 다듬어서 어떻게 하면 독자가 잘 이해할까? 더 나아지게 고쳐주는 겁니다. 자, 내용 차원에서, 조직 차원에서, 표현 차원에서 글을 고쳤을 수 있고요. 독자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내 글에서 바라는 건 무엇인지, 자,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그에 맞게 고쳐나갑니다. 글쓰기 과정 전반,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아까 차원이 있다고 그랬는데, 점검 항목 차원 한번 볼까? 자, 내용 차원. 자, 그러면 제목은요. 글 전체 내용을 아우르면서 동시에 독자의 흥미를 불러일으켜야 돼. 자, 그래서 제목을 고칠 거예요. 내용 차원. 자, 우리 글 전체에서 주제는 하나. 자, 우리 하나의 주제에 맞게 이어지게 쓰는 거 우리 글의 통일성이라고 하지. 자, 통일성을 해친다. 그럼 빼버려야죠. 자, 이거 내용 차원. 자, 그리고 한 문단 안에는 하나의 중심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문단의 중심 내용과 관련이 없는 애는 없는지 이 문단 안의 중심 내용이 잘 드러나는지 요걸 보는 게 내용 차원입니다. 자, 조직 차원. 자, 조직은 좀 더 쉽죠? 조직은 뭐예요? 짜임새니까 짜임새. 문단과 문단의 연결, 문장과 문장의 연결 요런 것들이 조직 차원이야. 자, 문단과 문단, 문장과 문장. 자, 그리고 적합한 설명 방법 썼는지도 조직 차원. 자, 그리고 전체적인 구조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지 보는 것도 조직 차원. 자, 이번엔 표현. 내가 어떤 단어를 쓸 거냐? 어떤 문장 쓸 거냐? 자, 그래서 표현했을 때 문장의 길이 너무 길면 안 된댔죠? 자, 그리고 내가 어떤 단어를 표현했어. 근데 이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호응, 어우러지는가? 자, 그리고 문맥에 맞는 단어를 썼나? 띄어쓰기나 맞춤법까지 보는 게 표현 차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쓸 내용은 스트레스의 정체이고요. 자, 구조. 자, 여기 구조 나와 있는 거 요게 개요야. 그러면 봐봐. 중간 부분에 주로 설명 방법 쓸 거라고 그랬죠? 개요표에 스트레스의 개념하면 뭐 들어가야 돼요? 개념. 정의. 그렇지. 자, 그리고 자, 반응. 자, 뭐뭐 하면 이런 반응이 생겨요. 자, 뭐뭐 하면 조건, 이런 반응 나타나요. 결과. 그래서 인과. 자, 스트레스의 종류 하면 뭐겠니? 구분대조. 구분, 분류가 되겠죠. 분류나 구분. 자, 청소년의 스트레스 예를 들어줄 수 있겠네. 근데 밑에 가면 이 친구가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의 차이를 보여줄 거라서 대조도 들어있고요. 개인에 따라 달라지는 스트레스의 종류. 자, 달라지는 이라고 해서 대조. 자, 스트레스의 종류를 예로 들어줄 거라서 예시. 자, 청소년의 스트레스 부분, 실태, 대조와 자, 스트레스의 원인, 인과 이렇게 같이 정리해 놓고 요 설명 방법을
그때그때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친구가 쓰는 과정을 따라가 보자. 자, 진서가 설명하는 글을 쓰기 위해 계획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자, 학업 스트레스, 외모 스트레스, 친구 관계 스트레스.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요? 스트레스의 건강한 관리 방법 4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 이번 달 학교 게시판의 안내문 주제는 스트레스 관리 방법이구나. 설명하는 글쓰기 과제의 주제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스트레스에 관한 내용을 다뤄볼까?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자, 지금 쓰기 목적은 나왔어. 설명하는 글쓰기 과제가 있대. 자, 그래서 설명하는 글에 대해서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대로 따라가요. 여기 보시면 자, 4가지가 좋은 영양소 섭취하기, 꾸준히 운동해서 체력 기르기, 주변 사람들에게 고민 털어놓기, 근육 이완 훈련이나 안정화 호흡법 활용하기 이렇게 4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스트레스 관리 방법에 근육 이완 훈련을 활용하는 것도 있네.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신뿐만 아니라 몸에도 영향을 미치는 걸까? 생각보다 스트레스에 관해 잘 모르고 있었네. 이번 과제로 우리가 뭐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랐던 스트레스에 관한 정보를 설명하는 글. 자, 그럼 뭐예요? 자, 바로 주제도 잡았고, 자, 목적도 정해져 있죠. 자, 그래서 주제와 목적. 자, 주제는 우리가 잘 몰랐던 스트레스. 주제. 자, 정보를 설명하는 글, 목적. 자, 그리고 뭐라 그래? 누구에게 설명하는 글을 쓰지? 독자에 따라 글을 쓸 때 고려해야 할 점이 달라질 텐데 해서 우리 학교 학생들 아이고 나 왜 이래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글을 써야겠어. 예상 독자. 선생님 그럼 저거 3개만 있으면 글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계획하기에서 가장 기본. 자, 그럼 예상 독자가 정해지면 예상 독자를 분석해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독자라면 연령대는 중학생들. 자, 그럼 이 중학생들이 원하는 거, 알고 있는 거, 흥미나 관심 요런 거를 분석해야 돼. 자, 고려할 점, 스트레스의 개념 등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쉽게 설명해야 돼. 왜? 중학생이니까. 청소년 스트레스와 관련한 내용을 다루면 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을 거야. 자, 중학생이라면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쉽게 설명해야 되고요. 또 청소년 스트레스, 청소년이 읽을 거니까 청소년 스트레스. 자, 그래서 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내용을 생각해 봤습니다. 자, 만약 심리 분야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이 독자라면 연령대는 다양하겠지. 자, 심리 분야에 관심이 많으니 스트레스와 관련한 배경 지식이 많겠지. 자, 바로 독자의 배경 지식 분석하고요. 스트레스 반응 척도처럼 자, 그럼 뭐 할 거야?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을 다뤄도 좋겠어. 왜? 이미 관심 있는 사람들이니까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있어. 그럼 좀 더 깊이 있게 다뤄야지. 바로 어때요? 예상 독자에 따라 글을 쓸 때 내용이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떠올려 봅니다. 스트레스에 관한 정보를 어떤 정보를 설명할지 떠올려 봐야지. 또 배경 지식이 부족한 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설명 방법을 활용해서 써야겠어. 자, 그래서 스트레스와 관련된 것들을 막 떠올려 봅니다. 자,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 스트레스의 종류가 있을까? 스트레스의 뜻은 뭘까? 청소년이 스트레스를 느끼는 까닭은 무엇일까? 자,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떠올리고 이것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거야. 왜냐면 처음에 막상 설명하는 글을 쓰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려고 할 때 뭘 수집해야 될지 막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제와 관련된 내 생각을 막 떠올려 봅니다. 자, 그럼 우리 정리해 볼게요. 자, 계획하기 단계에서 제일 먼저 뭐 했어요? 글의 목적, 정보 전달입니다. 종류, 설명하는 글이에요. 예상 독자, 우리 학교 학생들, 중학생들이고요. 주제는 스트레스의 일반적인 특성, 배경 지식이 없을 테니까 쉽게 설명해주고 청소년 스트레스로 아이들의 흥미를 끌어봐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가 계획하기 단계.
자, 그래서 이 친구가 계획하기 단계에서 정한 것이 아래에 나오고 있고요. 예상 독자에 따라 글을 쓸 때 고려할 점이 달라진다.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달라지고요. 글의 깊이도 달라진다는 걸 봤어요. 그럼 넘어가. 자, 이번에는 내용 생성하기입니다. 자, 진서가 설명하는 글을 쓰기 위해 내용을 생성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자, 내용 생성은 뭐한다? 다양한 매체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주제나 예상 독자에 맞는지 목적에 맞는지를 따져서 쓸 거 쓰고 버릴 거 버리기로 정리하는 단계예요. 자, 먼저 사전, 스트레스. 자, 단어 뜻 나오네. 스트레스의 뜻. 그러니까 이거는 스트레스 개념을 풀어줄 때 쓸 거야. 자, 그 다음 누리집. 스트레스란 하고, 자, 스트레스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주로 부정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는 용어지만 사실은 항상성을 깨는 모든 자극과 활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시험 스트레스, 친구와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있지만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든가 그런 거 여기 옆에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라고 했죠.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나눠져 있네. 자, 그러면 스트레스의 종류. 자, 스트레스에는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가 있다. 자, 그러면 구분하고 대조하겠지. 이번에는 책. 이 자료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의 반응 수준이 올라가는 까닭. 자, 그러면 몸의 반응.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의 반응이 올라가는 까닭 하면은 인과겠죠? 자, 다양한 매체에서 설명할 대상과 관련한 정보를 찾아봐야지. 사전, 누리집, 책, 블로그 등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설명할 내용에 적절한 자료를 중심으로 이제 정리까지 해둡니다. 또 블로그를 찾아봤는데요. 이 자료를 활용해서 청소년과 성인의 스트레스 인지율의 차이점과 청소년 스트레스의 원인을 설명해야겠어. 자, 그러면 이제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 자, 그럼 우리 믿을 수 있는 기관이 조사한 거예요. 자, 그리고 교육 통계 서비스 공식 블로그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이 어때? 객관적이고 신뢰성도 있으니까 쓸만하죠? 자, 예상 독자인 학생들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궁금하겠지? 학교 게시판에 있던 우리 게시판 내용도 활용할 거예요. 스트레스의 건강한 관리 방법 안내문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자, 또 더 수집하고 싶은 자료가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요. 자, 지금은 두 번째 단계의 내용 생성하기였어요. 자, 다양한 매체에서 자료를 모으고 그 중에 적절한 것을 골라냅니다. 자, 가에서는 스트레스의 개념, 나에서는 스트레스의 종류 두 개로 나눠서 차이점 보여줄 거고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의 반응 수준이 올라가는 까닭, 당연히 인과. 자, 청소년과 성인의 스트레스 인지율 차이점, 그리고 그 원인 분석하고, 그리고 건강한 관리 방법으로 마무리하겠다라고 정리했어요. 자, 그럼 뒤로 넘어가시면 세 번째, 내용 조직하기. 자, 진서가 작성한 개요를 살펴보며 대상의 특성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설명 방법을 작성해보자. 자, 그러면 설명하는 글이니까 처음, 중간, 끝의 구조로 개요를 짜줘야 돼요. 자, 처음 부분에 스트레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흥미 유발해 줄 거고요. 자, 중간 1에서 스트레스의 종류, 그리고 중간 2에 스트레스의 개념. 자연스럽지가 않아. 스트레스를 먼저 설명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종류로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때? 이렇게 개요 작성하는 와중에도 고쳐쓰기 하고 있어요. 자, 순서를 바로 잡습니다. 자, 순서를 바로 잡는 거 조직 차원에서의 점검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먼저 스트레스의 개념과 반응을 먼저 설명해요. 스트레스의 뜻을 정의해 줄 거고요. 그래서 의미를 먼저 잘 알려주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의 반응 수준이 올라가는 까닭, 인과의 설명 방법입니다. 까닭 나오면 인과야. 그리고 나면 스트레스의 종류, 아래로 나누면 구분. 자, 그리고
자, 좋은 거랑 나쁜 거 차이를 보여줄 거니까 대조.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스트레스의 종류. 자, 다르니까. 다르다가 나왔으니까 대조. 그리고 스트레스의 예를 들어줄 거라서 예시. 자, 중간 3 가면 자, 청소년 스트레스의 실태. 자, 그래서 여기도 대조 차이점으로 설명해 줄 거고요. 청소년 스트레스의 원인. 자, 원인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인과죠. 자, 끝에서는 앞서 설명한 내용을 정리하고 스트레스의 건강한 관리 방법, 우리 게시판에서 봤던 것으로 마무리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수정한 부분, 개념과 반응을 먼저 제시하기로 수정했습니다. 왜?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했고요. 예상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제시하는 순서를 바꾸었을 겁니다. 선생님, 근데 그 네. 학교에서 이거 안 한 것 같아요. 이제 하겠죠. 자, 그래서 설명하는 글을 쓰는 과정, 내용 조직하기. 자, 조직하기에서는 개요를 작성하는데 각 개요에서 어떤 설명 방법 쓸 건가까지, 그리고 내가 수집한 자료를 어디에 넣을 건가까지 같이 정리해요. 지금? 알겠어요. 갔다 오세요. 자, 그럼 일단은 우리 좀만 더 나가볼게요. 자, 표현하기 및 고쳐쓰기입니다. 자, 이 진서가 초고를 쓰고 나서 글을 점검하고 조정하면서 고쳐 쓰는 과정을 살펴볼 건데요. 자, 제목을 보면 스트레스. 자, 독자가 제목을 보고 글 전체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자, 우리 제목은 뭐라고? 전체 내용을 아울러야 돼. 그래서 여기도 밑줄에 보자. 독자가 제목을 보고 글 전체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제목을 우리가 몰랐던 스트레스의 정체라고 고칠 거래. 우리 제목이 글 전체 내용을 담고 있고 또 글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은 내용 차원에서 고쳐 쓰기다라고 했어요. 자, 처음 부분은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 없는 세상에서 살 순 없나?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봤을 것이다. 스트레스는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를 괴롭히는 것일까? 그동안 자, 그래서 여기 의문을 제기하고 그동안 우리가 잘 몰랐던 스트레스의 정체를 파헤쳐 보기로 하자. 자, 설명 대상 소개하고 자, 스트레스란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느끼는 심리적, 신체적 긴장 상태를 말한다. 스트레스의 개념 나왔죠? 정의의 설명 방법 잘 쓰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박수가 증가하고 근육에 힘이 들어가거나 호흡이 빨라지고 시력과 청력의 민감도가 높아지는 등의 신체적 반응이 나타난다. 즉, 자, 그럼 여기 스트레스를 받을 때 여기 2번이죠? 몸의 반응 수준이 높아지는 현상을 설명한 문장 뒤에 그 까닭을 설명한 문장을 추가해서 인과의 방법을 써야겠다라고 해서 즉, 스트레스는 위험한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의 반응 수준을 높여주는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요. 자, 우리 이 부분을 뒤에 활동에 나옵니다. 활동 한번 볼게요. 여기 1번. 아까 뭐 한다고? 인과의 방법 사용할 거라고 그랬죠? 아까 이렇게 얘기했죠? 자, 고쳐볼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박수가 증가하고 근육에 힘이 들어가거나 호흡이 빨라지고 시력과 청각의 민감도가 높아지는 등의 신체적 반응이 나타난다. 뒤에 이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원인. 자, 뭐뭐 때문이다가 원인, 그 앞에가 결과, 인과의 설명 방법 넣어준 겁니다. 자, 요렇게 고쳤고요. 2번을. 즉, 스트레스는 위험한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의 반응 수준을 높여준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거 무슨 소리야? 아무 관계가 없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보세요. 이 문장의 내용은
주제와 관련이 없어서 삭제, 지워버릴 거야. 자, 주제와 관련이 없어서 지우면 무슨 차원? 내용 차원이죠. 자, 그럼 다로 가볼까요? 자, 이러한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할까? 스트레스에는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가 있다. 자, 지금 좋은 스트레스, 나쁜 스트레스로 나눠줬어요. 구분. 좋은 스트레스는 약간의 긴장감과 함께 집중력을 높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감당하기 힘든 일로 생기는 나쁜 스트레스는 몸과 마음에 해를 끼친다 했는데, 자, 대조해서 설명해 줄 거래. 대조. 자, 접속어 넣어줘야 돼. 접속어 넣으면 뭐예요? 그러나, 하지만 하고 이제 뒤집는 말이 들어가줘야 되죠? 반면에와 같이. 자, 뒤로 가보시면, 자,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의 차이점을 대조. 접속어를 추가하겠대. 자, 뭘 추가했어? 반면에, 반면. 반면을 넣어줬어요. 자, 그래서 반면, 감당하기 힘든 일로 생기는 나쁜 스트레스는 몸과 마음에 해를 끼친다. 자, 그런데, 같은 상황이더라도 개인의 성향에 따라 영향을 받는 스트레스의 종류는 다를 수 있다 했는데, 자, 지금 보면 그런데 하고 나오는데요. 자, 좋은 스트레스는 여기 문단을 하나로 합치겠대. 그럼 위에 이어주면 돼요. 이렇게 이어서 문단 나누지 않고. 자, 개인의 성향에 따라 영향을 받는 스트레스의 종류는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었으니까 뭐예요? 예시죠.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할 때 대부분의 사람은 긴장감을 느낀다. 여러 사람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이 긴장감이 좋은 스트레스로 작용하겠지만 발표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나쁜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것이다. 예시. 그리고 발표를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 대조. 자, 예를 들어 설명해 줬고요. 자, 그렇다면 청소년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있을까?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시행한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에 따르면 약 37%의 중고등학생이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질문에 성인의 응답률이, 자, 응답률 맞춤법이 잘못돼 있어요. 맞춤법에 맞게 응답률. 그러면 율은 언제 쓰냐? 율은 받침이 없이 뒤에 올 때. 비율 할 때 율. 그리고 앞에 말에 받침이 니은, 선율 이럴 때만 율을 쓰고 그 외에는 률을 씁니다. 응답률, 합격률, 다 률 써야 돼. 자, 그래서 어쨌든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자, 지금까지 스트레스의 개념과 반응, 종류, 그리고 청소년 스트레스의 실태 원인을 알아봤다. 자, 요약 정리했고요. 정리. 전문가들은 스트레스 없이는 살 수 없으므로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 문장이 이상해요. 자, 인용했으니까 뭐라고 해야 돼? 자, 어색하다, 어색해. 호흡.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한 문장이니까 관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에 좋은 영양소를 섭취하고 운동을 꾸준히 하여 체력을 길러야 한다. 또 주변 사람들이나 자, 그리고 어디 갔어? 전문 상담기관에 고민을 털어놓거나 이거 아까 게시판에서 본 내용이죠. 근육 이완 훈련 등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효과적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하여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보는 것이 어떨까? 제안하면서 마무리. 자, 그리고 참고 자료에 출처를 밝히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쓴 것까지 받고 다음 주에 복습하면서 뒷부분 좀 더 보도록 할게요.